예, 북한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오늘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 과거에 호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내뱉었던 북한의 발언 들어보시죠.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 예, 김금혁 전 보좌관 나오셨어요? 예, 오늘 김여정 명의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스스로 초래한 문제다. 이건 평가받을 일도 못 된다. 자, 이재명 정부의 평가에 대해선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이 있다. 이거 뭐 선임자와 다르지 않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게 없다. 대북 유화책 여러 가지 해주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제안도 흥미 없으며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보고 평화가 밥이다라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발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연이어서 북한에게 여러 가지 어떤 대화라든가 화해를 요청하는 제스처를 보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것이 있고요. 또한 국정원이 지난 수십 년간 운영을 해오던 대북 방송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북한이 과거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선의의 의미로 먼저 들어주는 듯한 모양을 보여줬는데 북한의 그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반응이 굉장히 적반하장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막을 좀 짚어보면은요, 이 대북 확성기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훨씬 더 큰 것을 가져와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혹은 뭐 북한에 혹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북한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것들을 북한이 앞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벌써부터 짐작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여전히 맹신한다. 즉 진보 정부라고 하지만 왜 여전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하느냐 이런 점을 질타를 하면서 한미 동맹보다 남북 관계 특히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매우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이현종 의원. 네. 그러면 지금 8월에 우리 한미 군사 훈련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앞두고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읽혀지고 더군다나 오늘 이런 이야기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한미 훈련의 연기를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겠다라는 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비춰봐도 지금 사실 우리가 12.3 비상계엄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핵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예 훈련 자체를 연기하는 것을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자, 즉 김여정의 저런 반응이 나오자마자 즉답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사실은 김여정의 한마디에 우리가 거의 뭐 맞춰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 전쟁에 지금 직접 참전하고 있고 무기도 굉장히 고도화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한미동맹인데 지금 여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은 이름도 바꾸겠다. 한미훈련도 하지 않겠다. 그럼 뭘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하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같습니다.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런 야당의 질의에 이렇게 응답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딱 20년 만에 공교롭게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이 올해 10월 말 11일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시진핑 주석은 뭐 온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트럼프도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 자리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옵서버로 초청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이철우 경북지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밝혔고요. 만일 그런 국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4개월 뒤인데요. 이 에이펙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습니까? 일단 생각은 있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김 보좌관. 에이펙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세계 정상들, 각국 정상들이 많이 초대돼서 올 것 같아요.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초대돼서 오면 한국, 그다음 미국, 북한 이 또 3자 이 만남 회동이 추진될 수 있겠다.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은 누구를 초청할 가능성까지 점쳐보며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헛된 망상 안 오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이 현재로서는 에이펙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펙이라는 이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격 자체가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경제 협력체의 성격을 띠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경주에서 오랫동안 준비 끝에 진행을 하면서 한국의 어떤 주도하에 다자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열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조금 빛나는 자리고요. 예. 또한 여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올 가능성이 지금 점지가 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온다라고 했고 또 각국의 20여 개 국가들의 어떤 정상들이 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런 자리에 원 오브 더 모로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특히나 북한은 이런 다자적인 협력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엄청 부담되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항상 선호하는 것은 북미 간의 양자회담, 북러 간의 양자회담, 북중 간의 양자회담, 즉 1대1로 만나서 북한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그런 회담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런 다자 협력체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고민해 볼 수 있겠으나 현실성은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이제 에이펙에 북한은 안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미도 가깝게 지내고 한국까지 같이 해서 3자 회담을 통한 평화 협력을 증진하고 싶을 텐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화라는 게 단순히 회담을 참여하면 마치 평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납부고들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결국 안 했지 않습니까? 회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힘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와서 뭘 얻어가겠습니까? 또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금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정동영 장관이라는 분이 계속 어떤 좀 생각 자체를 뭔가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만남이 이루어질 것처럼 자꾸 기대를 베푸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깔아주다가 결국은 북한이 뭔가를 이득을 얻어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다. 과거에도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시켰고 그럼요. 또 우리 관광지구에 있는 그 여러 시설들을 막무가내 다 철거해버렸잖아요. 결국 이런 북한에 대한 망상과 몽상이 북한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오늘 북한이 저렇게 비난하니까 예전보다 좀 덜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을 무슨 뭐 상점 모지듯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걸 평가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슨 주장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정말 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아마 미국도 우리 같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튼튼히 하고 관세 협상 튼튼히 하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한미훈련 중단하고 뭐 북한을 초청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에이펙 자체도 열리지도 않고 사실 지금 에이펙이요.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예. 사실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거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많아요. 그럼 오히려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예. 저는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여름 시설 공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너무 더워서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텐데요. 자, 그런가 하면 김경복 보좌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갔잖아요. 또 많은 인명 피해도 났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일까요? 평양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이 항공길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항공 노선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개통이 된 겁니다. 27일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을 했고요.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 뭐네요. 상당히 모스크바와 평양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 자체도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에 항공길이 열린 것은 아마도 최근에 러시아 외무상이라든가 이런 러시아의 주요 관계자들이 북한을 오고 가면서 북한의 관광 산업이라든가 혹은 김정은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구축하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에 대한 어떤 러시아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올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열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운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주 운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북한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운행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운행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월 1회 운항하고 400명 정도 넘게 탑승할 수 있는데 일단은 1차는 매진됐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 다니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북러 밀착 국면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